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 방식 개념 영상 1편, 2편, 3편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최종적으로 4편 서브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서브노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서브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낙서가 잠깐 보시면 이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10점 속도 제어로 출제됐고, 뭐 면접에서도 물어보고, 뭐 이거 굉장히 단골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낙서가, 여러분들 이렇게 낙서가 너무 심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해드리면서 좀 깨끗하게 나름대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확히 전달되면 더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 마지막 서브노트를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합격을 했지만 이것은 제가 공부한 내용의 뭐라고요? 서브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100%가 아니다. 항상 여러분 기본서를 보고 뭐 기출문제, 어떤 회사에 그 관련된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그런 기술 자료라든가 논문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낼 때 그게 여러분들의 서브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에서 참고하시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또 아닌 거는 버리시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만들어낼 때 그게 여러분들의 서브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각나고 문제를 조금이라도 변형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대처해서 쓰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기술사로서 사회에서 기술사로 활동하실 때도 그런 지식들이 밑바탕이 돼서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속도 제어란 속도 특성을 변화시켜 부하의 속도, 토크 특성과 평행점을 찾아 속도를 조정하는 방법을 전동기 속도 제어라 하고, 농용, 권선형 속도 제어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다. 개요는 이렇게 간단히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편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이미 속도 제어 개념 영상 1편에 속도 제어란 무엇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편의 서브노트에 오면 오히려 설명이, 제 강의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설명이 굉장히 좀 더 빠르게 끝난다,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도전동기 등가 회로입니다. 이것은 핸드북, 기술계산 핸드북에 나와 있는 정영규 원장님이 번역하신, 일본 책을 번역하신 책인데요. 핸드북에 나와 있는 등가 회로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속도 NS는 P분의 120F 슬립 S이고요. 토크는 4파이 F분의 MPV 제곱해서 뉴턴 메타로 나와 있고, 또 여기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속도 제어 요소는 극수, 전압, 주파수, 슬립, 2차 저항,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기본 개념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등가회로는 이렇게 그려지지만 유도 전동기와 변압기 등가회로는 여러분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표현되지만, 이제 핸드북에서는 이제 유도 전동기 부분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험생들이 등가회로를 그리면 핸드북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그립니다. 근데 원래 유도 전동기와 변압기는 이렇게 같다, 이런 것도 기술사로서 머릿속에 개념이 있어야 되고, 이 등가 회로를 통해서 토크가 나오고, 우리가 이 토크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빨갛게 표시했는데요. 다시 읽어드리지만 극수, 전압, 주파수, 슬립, 2차 저항, 이 등가 회로를 놓고 여기서 우리가 변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어해서 어떻게 속도를 제어하겠다, 그렇게 문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서브노트에도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 갖고 여러분 개념 영상에서 그거를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브노트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형 유도전동기와 건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농형 유도전동기를 제가 이제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농형 유도전동기 여기 보면 극수, 전압, 주파수, 슬립, 뭐 2차 저항 제어 이거 그냥 다 여기서 설명하겠다 이겁니다. 속도 제어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는 이제 첫 번째 극수 제어입니다. 근데 왜냐면 여러분 기본 영상을 자꾸 제가 떠올리게끔 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기본 영상에서 이걸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유도전동기의 속도의 극수 변환 제어. 동기 속도 P는 120F인데 동기 속도와 극수는 어떻게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극수를 변화시켜서 높이면 낮아지고 낮으면 높아지고 반비례하는 걸 원리에서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600A, 1800A, 뭐 900rpm 거기에 맞는 극수로 이렇게 제어한다. 이렇게 보면 계단식 제어죠. 계단식 제어. 그러니까 정밀 제어는 좀 부족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작기계나 이런 것들 산업용 기계에서는 여러분 폴 체인지 모터라고 해서 현장에서 많이 응용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념 영상에서 이렇게 충분히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제 서브노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수 제어는 이렇게 똑같이 답안지에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던 내용을. P는 120F에서 동기 속도는 극수에 반비례하므로 이제 극수를 변환하여 어떻게 속도를 제어하겠다. 극수 변환은 8극에서 4극, 12극에서 6극 이런 식으로 제어하는 모터를 이제 폴 체인지 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 영상에서 폴 체인지 모터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특징은 뭐 제어가 간단하죠. 극수만 변환하니까 마그네트 MCCB1 얘가 MC1, MC2 그쵸? 여기 모터가 있는데 이 결선들을 우리 Y 델타 기동 하듯이 예를 들면 그렇게 어떻게 결선하면 4극이 되고 또 어떻게 결선하면 6극이 되고 그 결선 방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마그네트를 결선해서 MCCB1이 붙었을 때는 뭐 6극으로 회전하다가 MCC2가 붙을 때는 2극으로 회전하다가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가 간단하다. 이제 계단 제어고 하지만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어떻다고요? 정밀 제어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 온 오프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온 오프. 하나가 꺼지고 그 다음에 오프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렇게 필요한 산업용 공작 기계에는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 시퀀스 제어 판넬 구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그네트하고 뭐 이렇게 온오프 뭐 비상정지 스위치 그 정도로만 제어되기 때문에 어떻게 제작비가 간단하죠. 인버터 한 대 사면 비싸잖아요. 그만큼 이제 꼭 필요한 곳에서는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제어 방식이다. 극수 제어. 전압 제어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전압 제어도 개념 영상에서 여기 설명드렸죠. 이제 전압 제어. 토크는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 NS는 P분의 120F에서 전압 요소는 없다. 여기에 전압 요소는 없다입니다. 즉 동기 속도 어떻게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동기 속도는 일치해야 됩니다. 변화가 없다. 왜? 동기 속도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변환하면 회전수가 N1에서 N2로 변환한다. 이게 전압 제어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전압 제어가 나오는데 똑같이 적었네요. 토크는 전압 제곱에서 1차 전압을 제어하여 어떻게 속도를 제어한다. 1차 전압 이 토크 특성 곡선, 2차 전압 토크 특성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이 좀 삐뚤어지게 그렸는데 결국에 NS는 변함이 없다. 왜? 여기서 변화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전수 전압을 제어하면 N1에서 N2로 속도가 어떻게 변환한다. 그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전압을 V1에서 V2로 제어하면 속도는 N1에서 N2로 변화하여 어떻게 속도 제어가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특징은 속도 제어가 광범위하다. 그쵸? 고효율 고속도 운전 뭐 이런 것들이 제어되는 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감 토크 부하인 펌프 송풍기 등에 적용한다. 이거는 VVF가 주로 요새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VVF가 크게 보급되지 않을 때는 이제
전압 제어로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본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 VVF 제어에서 하고 있다. 왜냐면 그게 이렇게 극수 변환처럼 이렇게 계단식 이런 정밀 속도 제어가 힘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VVF에서 이런 특징들의 기능적인 것들을 모두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전에는 카메라는 카메라, 뭐라고 그럴까요? 카메라는 카메라, 뭐 인터넷은 컴퓨터 뭐 이랬는데 한마디로 스마트폰 안으로 VVF 안으로 스마트폰 안으로 다 들어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사진도 찍고 뭐 이메일도 하고 카톡도 하고 뭐 이렇게 영상 편집도 하고 뭐 이런 걸 한다. 예전에는 별도로 있었는데 그때에 나도 이것들을 할 수 있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파수 제어인데요. 여러분 주파수 제어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주파수 제어 개념 영상에서 왜냐면 개념 영상을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시라고. 그리고 지금 서브노트를 지금 바로 보지 마시고 처음 보시는 분은 개념 영상 1편, 2편, 3편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4편 서브노트를 보시면 됩니다. 주파수 제어는 NS는 P분의 120F에서 동기 속도와 주파수는 어떻게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올리고 내려서 동기 속도를 제어하겠다. 그리고 N이 뭐 회전 속도가 100일 때, 50일 때, 30일 때 토크가 틀리다. 왜냐하면 토크가 작은 게 가장 큰 겁니다. 왜냐하면 토크는 회전 속도에 어떻게 반비례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여기 회전 속도에 따라 토크가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반비례하기 때문에 토크가 작은 게 회전 속도가 작은 게 가장 높고 회전 속도가 가장 높은 게 토크가 가장 낮기 때문에 이런 속도 제어에 한계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제어를 보시면 속도는 NS는 P분의 120F에서 NS는 동기 속도는 F에 비례해, 즉 주파수를 변화하여 속도를 제어한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 토크의 차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도 서브노트에 저는 이렇게 간단히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크게 그려야 될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써주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답안지에 정확히 써줘야 채점관들이 이렇게 보고 읽고 이제 점수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NS는 변화, 여기에서는 토크는 여기 설명했네요. 토크 NS는 변화 없다. 변화가 없죠. 그렇죠? 극수는 없죠. 왜냐하면 변화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주파수 제어는 어떻게 해요? 슬립 SS, NS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NS 지점이 다 틀린 겁니다. 속도 지점이. 이렇게 해서 제어하는 게 뭐라고요? 주파수 제어입니다. 즉 토크는 여러분 토크 보고 계시죠? 토크는 NS분의 1 반비례함으로 토크는 회전 속도가 낮은 것이 이제 낮기 때문에 토크가 크다. 이것을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근데 이제 특징은 주파수만 변화함으로 최대 토크가 일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속도 제한에 어떻게 한계성이 있다. 이것을 이제 개선한 게 여러분 VVF입니다. VVF는 10점, 25점, 면접 어떤 것든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3편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반드시 25점 이상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VVF 제어는 속도 제어는 주파수 제어, 동기 속도 제어를 하면 최대 토크가 바뀌어 제어 성능, 최대 토크에서 제어 성능이 떨어지는 그렇게 좀 정밀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 즉 주파수와 전압을 동시에 제어하여 최대 토크 특성을 개선한 겁니다. 최대 토크 특성이 변하지 않게. 속도가 낮을 때는 또 토크가 안 나오고 속도가 높을 때는 뭐 토크가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속도 제어는 속도 제어대로 1800rpm, 뭐 900rpm, 3600rpm 제어해도 우리가 낼 수 있는 그 힘은 이제 정확하게 낼 수 있게 하겠다. 이게 VVF의 제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을 VVF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는 제 서브노트에는 비례 추이 방식을 썼거든요, 여러분. 슬립이 S일 때 S분의 R2에서 그쵸, 2차 저항만 R2 하면 S도
2배, 2S 된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2차 저항을 2배로 하면 슬립 S도 2S도 2배로 된다. 이 원리를 통해서 제어하는 겁니다. 등가 회로고요. 슬립 변화 곡선입니다. 그래서 슬립 2차 저항이 가장 커지면 토크가 가장 커지고 2차 저항이 낮아지면 토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3S, 2S, 1S로 해서 제어하는 게 여러분 비례추이 제어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3편에서도 이 문제를 설명드릴 때 3편 개념 영상에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그려서 여러분 좀 보기 쉽게 자세하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례추이 제어의 이 곡선은 여러분들이 그 기술 계산 핸드북에 이 슬립이 변화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2차 저항 비례추이에 넣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 계산 핸드북에 나와 있고 좀 더 이렇게 고수라고 할까요? 이제 기술사 공부를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의 서브노트에는 모두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해서 제가 그렸던 부분입니다. 오늘 설명드렸어요.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 방식 4편 그 기다리던 4편의 서브노트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개념 영상 1편, 2편, 3편을 설명 듣고 오시니까 금방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저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서 넘어갈 수 있어서 저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리뷰하면 속도 제어의 개념에 대해서 개요를 써줬고 등가 회로에 어떤 요소들이 속도 제어를 하는지 극수, 전압, 주파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써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수 제어, 그쵸? 극수 제어를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에 전압 제어를 하겠다. 토크는 전압 제곱에 비례해서 이렇게 전압 제어를 하겠다. 세 번째는 주파수 제어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쵸?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보고 계시다시피 VVF를 제어해서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식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권선형 유도전동기에는 이제 비례추이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잘못되거나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 거 블로그와 이메일을 공개하고 있으니 거기다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글을 남겨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공부 지금 제가 기술사를 합격하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기술사를 합격 못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과 저의 차이는 기술사를 합격했냐 하지 못했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단지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셨던 저는 먼저 시작해서 먼저 합격을 한 것 뿐이고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가 계획한 대로 퇴근해서 한 2시간 공부하기로 했으면 그런 거를 지키고 주말에 어떻게 도서관 가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100%는 못 지키더라도 한 80%는 꼭 이상 지키려고 하고 직장 다니면서 술 약속 있어도 마실 수는 있지만 절대 취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그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차이들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이렇게 쌓이면서 합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을 스스로 좀 절제하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공부하니까 회식 자리를 안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여러분 직장 생활을 잘해야 공부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돌아가는 겁니다. 직장 생활 팽개치고 요새 왕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왕따 되면 직장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스트레스만 받아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되 회식 자리 있으면 참석하셔야죠. 하셔야 되지만 예전에 뭐 2차, 3차까지 늦은 시간까지 회식하고 갔다 그러면 최소한 1차에서 끝내고 이제 집에 와서 쉬어주시고 그 다음 날에는 다시 공부를 하실 수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은 자기가 쉬는 날을 정하시면 그때는 좀 충분히 이렇게 휴식도 취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